예, 안녕하세요. ESI 교장 한희송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그 부모님들 포함해서 왜 ESI에 와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니까 교과 과정의 운영하고 언어적 측면하고 그리고 정체성 문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교과 과정의 운영을 보면 우리 학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그 효율성과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교과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짜놓고 그 다음에 교과서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또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를 오늘까지 해야 된다 또는 이번 주에 해야 된다라고 또 정한 다음에 그것을 선생님이 교과서를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의 방향과 일치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는 그것들이 아이들이 현재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와의 상관성에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라 그러는 것, 교육이라는 것을 산업 시대의 사회의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또는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인으로서 사람을 파악할 때는 뭐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은 교육의 방향을 교육을 받을 사람이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일치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되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옆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선생님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 그것이 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 구조로는 절대로 효율성과 이해적인 측면을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은 다음에 이만큼 가르쳐 놨으니까 너네들이 어디까지 실력이 쌓여 있나 보자라고 일괄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의 이해를 위주로 공부한다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으로부터 아이들은 분리돼 나가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계속 자기와 관계없는 것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일제고사를 치니까 결국은 내 실력이 지금 얼마인가에 대한 실질과 솔직성의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내가 몇 점을 맞을 것인가 하는 형식적인 문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력이 없어도 점수가 잘 나오면 되는 영어를 계속해서 100점 맞은 아이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에서는 매우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효율성과 그 방향성이 이게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너는 잘못했다, 너는 잘했다 라는 식으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선생님이 도와서 그것이 결국 책으로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그거는 이상이다. 그거는 참 하기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학교 와서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는 아이도 한 명도 없고 당연히 자는 아이도 한 명도 없고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해로 하고 인간은 원래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그래도 무엇인가 잘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자기의 존재 가치를 거기에서 쉽게 습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성향에 맡겨두면 아이들이 이해를 했다는 걸 보여주어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공부의 효율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게 되고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죠. 비교할 그 정도가 아닌 그 정도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접근 방향이라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으로부터 교과서로. 그래서 결국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적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과서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늘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보여드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하고 예술교과인데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집을 풀어서 점수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실질적인 실력이 안 쌓이는데도 요럴 땐 요게 답이다라는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문제집을 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과목들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배점이 낮은 또는 수능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과들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직립보행을 통해서 결국 걷는 걸음의 뒤꿈치 충격이 뇌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뇌의 발달을 이루고서 인간이라 그러는 어떤 특수한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충분히 뛰어놀고 그래야 뇌가 발달하고 또한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아이들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협동심, 협력심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들을 남을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거기서 같이 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교과라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교에서 일주일에 아마 한 6시간 정도 체육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 시간에서 나의 기술을 뽐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안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하에서 이것들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용기 그리고 거기에 절제 그리고 협력심 우리가 사회인으로서의 인격을 우리가 갖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이라 그러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가지기 전 최초의 언어를 가질 때 최초의 행동이 바로 노래입니다. 소리를 내므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또는 어떠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주고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은 어렵거나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술이라 그러는 것도 우리가 글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이전에 어떠한 그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미술이라 그러는 바위 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최초의 예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서로 전달하고 또 저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후대에 남기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전부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라 그러는 것은 이 사회에 어떤 과학적 발전이 있으면 그 과학적 발전이 있기 전에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러한 선제적인 새로운 생각들이
이 사회에 공개되죠. 우리가 미술이라 그러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그것들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술가들의 근본 인생의 인간의 근저에 있는 그러한 근본에 대한 고민,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더 확산되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과학 분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 가서 결국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요즘 같은 아주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과목의 문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그저 기능인으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들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클래식 서양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 실황 방청 같은 것은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그런 콘서트나 이런 데를 가는 횟수가 거의 100회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해외 또는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인 어떠한 미술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전체로 가서 같이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호흡하는 줄 모릅니다. 그것처럼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아이는 자기가 공부를 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저 이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나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남들이 볼 때 야, 저 아이는 하루 종일 공부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체육과에 관한 것 역시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또 바이올린이나 이런 뭐 첼로나 뭐 비올라 뭐 이런 악기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아이들은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로서 활동을 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다 많은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적 측면인데, 우리 학교라는 곳을 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언어적 측면에서 우리가 일찍 유학을 간다 하는 것에 약간의 위험성이 어디 있냐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쌓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자도 그 뜻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을 잘 하려면, 그리고 한국말로 한국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교육을 해본 결과 한자를 필연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한자 교육이 단순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하는 일반 공교육 학교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소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외우고 해야 될 정도까지 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자문 같은 것은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한글 교육도 충실해야 됩니다. 한국의 고전문학이라든지 이런 정말 별처럼 빛나는 뭐 관동별곡이라든지 상춘곡이라든지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은데, 한국의 작품이나 작가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가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도 아니고
유학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면 미국인도 아닌 그 중간 정도에서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결국 내 삶을 아름답고 내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존재 가치를 내가 내 자신한테 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의 생각을 하는 생각이 거기까지 나가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로서 한글 국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또 한자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자기 부모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나는 뭐 한국인이다 아니면 뭐 미국인이다 아니면 세계인이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뭐 이 정도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안 버리는데 남이 안 버려야 된다. 왜 쓰레기 버리면 나쁜 사람이다. 이러한 도덕 교육을 통해서 안 버리게 되면 그것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이 된 어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쓰레기를 안 버릴 때 내가 누군데 쓰레기를 버려? 라는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면 그것은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자유의지와 그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쓰레기 버리면 혼나니까 벌금 물으니까 남이 뭐라고 하니까 욕먹기 싫어서 내가 안 버려야지 하는 아이는 쓰레기를 안 버렸다는 행동이 오히려 그 아이의 자유의식과 독자적인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쓰레기를 막 버려도 될까요? 그 쓰레기를 마구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에서 자유를 찾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힘을 공부와 또 뭐 스포츠라든지 진정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들에 내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지.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면서 나는 자유로워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정 또 우리가 권장할 만한 자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철학적 존재 가치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라 그런 것은 세계 언어죠. 이제 영국이나 미국어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와 세계 언어 이 세 가지 한글과 한자와 그리고 영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깊이 있는 데까지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제2외국어가 하나 아이들은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적 측면에서도 아이덴티티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에게 뭐를 주기 위한 거냐면 정체성을 주는 거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바로 그 측면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이해를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해로 할 거야. 어떻게든 난 이해할 거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을 나는 풀고 말 거야 하는 공부에 대한 이것이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인간을 유지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으면 학교 졸업할 때 기다려서 졸업하면 그때부터 취직되면 그때부터 책 안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으로 키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고 자기의 역사가 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야 그것을 교육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공부를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문제집 풀어가지고 문제가 더 나와야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취직되고 더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미 어린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인격이라 그러는 것, 이 아이의 인격이라는 것 자체를 존중해서 그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고 그 형성되는 인격이 요구하는 바와 방향과 그 양에 따라서 그 아이가 더 커다란 철학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인격의 크기를 갖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시킬 때 그러한 스스로 단련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을 가질 때까지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더니 얘가 인격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어두운 측면을 자꾸 찾게 되고 이런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받은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교육은 물론 기능이라는 것도 교육의 내에 포함되는 일 개념 중에 하나지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는 바로 인격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한 나의 호기심에 의해서라든지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내가 그 기능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육이 성립된 것일 겁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노출되는 시스템들이 많아서 우리 학교가 설립이 된 건데 우리 학교에 와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것을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